안녕하세요. 민노프입니다. TV 똥똥이 이번 주제는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쟁. 뭐 삶이 뭐 그 말 그대로 삶은 전쟁터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 인간에게는 제 핵심이 되는 그런 요소라고도 보이고, 또 이 삶의 경쟁 또는 뭐 학교에서도 경쟁을 하고 하는데, 요번 주제는 이제 요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난번 예고를 할 때 연예인들이나 축구 선수들처럼 이렇게 운동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이 받을 만큼 그렇게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하는 일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밴쿠버 중앙일보에 광고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걸로 해 가지고선 아무 생각 없이 보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주제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후에 가서 기회가 되면 아 이제 다시 요 다음이 되든 뭐 해 가지고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예고와는 다르게 경쟁에 내몰린 사람들, 요 주제를 가지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놓고 경쟁하는, 성적을 놓고 경쟁하는, 성적 경쟁을 하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부모님들 아마 제 자녀들이 이제 학생인 부모님들은 아마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게 어려서 좀 재밌게 놀지도 못하고 아이들 공부에 시달려 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좀 측은하고 안쓰러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BC주에서는 공립 학교에서 대학 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요. 예. 사립도 뭐 제가 알기로는 5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은 더 적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또 졸업을 해 가지고 졸업까지 가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공부 성적이 안 좋아서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성적이 나와도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나 대학 안 가고 그냥 내 갈 길 갈래.' 그래 가면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고, 대학에서도 다니다가 뭐 '나 이제 대학 여기서 배우는 게 별로 소용이 없어. 나 이제 그만하고 좀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도, 학생들도 있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돌아가는 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요. 이건 최근뿐만 아니라 제가 꾸준히 들어오던 얘기예요, 사실. 뭐 어떤 얘기냐면은,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 있는 학생인데, 이게 대학은 졸업은 하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경쟁을 해서 성적을 얻고, 그래 가지고 졸업이 다가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아이, 뭘 하지?' 그러다가 방황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을 해서 또 취업 경쟁이 있죠. 취업 경쟁을 뚫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가 가지고선 또 그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제 그러죠. 거기서는 경쟁이 더 심하죠. 뭐냐면은 '아, 내가 이거 학교에서 배운 게 이게 크게 소용이 없네.'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학교에서 배운 거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학교 생활이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졸업장, 왜 디플로마죠. 디플로마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 같은 것, 이런 것만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기술직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제 BCIT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인제 뭐
플러밍을 한다든가 수도관 같은 거 이제 하는 전문 기술을 배운다든가, 또는 뭐 너싱도 들어가죠. 간호학과도 있고 또 전기도 있고 뭐 아무튼 대부분의 그런 어떤 기술 공사할 때의 그런 어떤 사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기술들은 BCIT나 뭐 이런 그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직업 그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뭐 4년제 대학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학교는 굉장히 괜찮은 학교인데.'라고 했던 그런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다시 그 전문 그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학교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다시 그 직업을 잡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4년제 대학을 나오면서 거기에서 했던 학점들을 트랜스퍼를 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인제 뭐 좀 짧은 기간에 내가 원하는 거를 뭐 사실상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은 사실 경쟁이라고, 학교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또 현실이죠. 네. 또 뭐 제가 그 보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잡고 살아가는데 본인은 정작 즐겁지가 않아요. 네. 처음에는 신나죠. 예. 처음에는 신나는데 시간이 쪼끔 지나면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익숙해지고 막 이러면은 '아 이게 직장에서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대우접 받으면서 이런 직장을 내가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왜 직장에 들어가도 꾸준히 진급을 승진을 해 가면서 자기가 뭐 심지어는 평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사까지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즐겁고 진짜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나는 그나마 재미있게, 그리고 살아남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자 그렇긴 한데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번 뭐 인제 이게 지금 12월 달,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12월 달 지금 한국도 어 뭐 수능인가요? 그게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끝난 걸로 얼핏 제가 기억하기는 인제 들었어요. 수능도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는 대학을 진학을 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대학에 인제 원서 접수할 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애가 인제 그래 12 학년이기 때문에 인제 저희도 인제 그 저희 대학 진학을 인제 애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고 지금 인제 그 자기소개서서부터 이런 거를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UBC나 뭐 SFU나 이런 데가 아마 1월 달 말까지는 다 그 지원이 끝나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죠. 저희 때는 뭐 뭐죠? 수능, 그때 제가 본 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저희 학력고사인가 뭐 수능인가, 아무튼 저는 수능은 이름이 수능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제 기억력이 뭐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가 끝나고 나서 지원하고 나면 그 짧은 시간에 3월 달까지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좀 일찍 그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학기가 한 학기가 덜 끝난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성적도 제가 알기로는 7 학년, 8 학년, 10 학년까지는 성적을 고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 학년하고 12 학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고 사실 공부하는 거를 보면 10 학년부터 쪼금씩 바뀌어 가면서 11 학년, 12 학년 오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예. 그 학교 자체에서 인제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인제 공부해야 되는 양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12 학년도 인제 전반 한 학기 분만 이제 성적을 보고 이렇게 그 뽑는 걸로 인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인제 아이랑 같이 그 지원서를 마무리를 지어 봐야지 알겠는
알겠지만은 아직 저도 정확하게 이제 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10학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 이 BC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조금 덜하죠. 왜냐하면 9학년까지는 그래도 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학년, 11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때의 기초가 없으면 조금 힘이 든다.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학생들, 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고 경쟁에 내몰려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뭐 직장에도 그렇고 뭐 회사 자체도 회사들끼리의 경쟁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네, 질문은 뭐냐? 경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시작이 됐나? 그렇죠? 네. 왜 경쟁을 꼭 해야만 하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물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죠. 하지만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경쟁의 한 일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림이다.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아무도 그 그림을 봐주질 않고 그 그림을 사람들이 봐서 에이 저게 뭐야? 저걸 그림이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학생 자신이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학생 그림을 그리는 그 예술가 자신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림을 그리든 뭐를 하든 내가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경쟁이 뭐 그냥 이 생명체에는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지금 생물학 강의를 그 뭐 유튜브 저거를 정리를 하다가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생물학 강의가 없어서 아마 그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TV 똥똥이에서도 했나요? 예.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예, 생명체는 태어나기 전부터 경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물론 동물과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들 경우에는 뭐 이 경쟁의 치열한 정도가 좀 덜하기는 하겠지만 인간의 같은 경우 인간만 예를 들어 봐도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아이가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정자들은 거기에서 서로 난자로 가게끔 그 경쟁을 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서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생명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 요즘 낙태 이야기가 나오면서는 무슨 몇 개월까지는 임신 몇 개월까지는 아이 뭐 생명체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자신들의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생명체가 일단 수정이 돼서 형성이 돼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생명체가 자라기 전부터 경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가 몸 밖으로 나와서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와서 결국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바로 경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어나가야 되는 인생의 하나의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경쟁에 내몰려서 힘들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계속 이어지는 TV 똥덩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